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에 3명은 대학에서도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 68.9%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성폭력, 신체폭력, 강제 심부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기사의 내용처럼 대학생이 돼서도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성년자인 또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학교 폭력의 문제, 학부모인 저도 또 학생들도 모두에게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인 법무빈 법승 남양주 사무소 유하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하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학교폭력 심의위원 이쪽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거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셔야 될 텐데. 자, 학교폭력 문제가 과거에는 분명히 학생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교사들의 인권, 또 학생들의 사회 진출 이후에도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는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폭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북이 제외된 수치긴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 비율의 대략 한 1.9% 정도에 해당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당한 이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전체 유형의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강요, 사이버폭력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은 학교가 거의 이제 폭력으로 막 도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자, 저도 그래서 학교폭력 그러면 이제 학교를 아이 입학시키기 전에는 이런 심각한 사건이 많이 터지면 어떡하나. 네. 또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날카롭고 막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학교를 가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서 온도차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심각한 사건들이 주종을 이루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제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런 이제 범죄와 같은 행위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나열하니까 무서운 형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학교폭력이라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본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도 학폭위에 이제 회부되기도 합니다. 네. 일례를 들면 이제 신체폭력이라고 하면 우리 미디어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이제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의외로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헤드락을 걸고 놀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이걸 알게 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 회부가 돼서 처분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헤드락도 그냥 헤드락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으로 확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학교폭력으로 보기엔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사나 확인은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언어폭력이 비중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언어폭력 맞습니다. 관련된 건 또 어떻습니까? 네,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친구가 부르기 싫어하는 별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생긴 캐릭터에 빗대서 표현을 하면 이제 놀리면 이제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니 그런 거 부르는 친구들은 자기 그렇게 부르면 막 화내고 때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막 그런 놀리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인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로도 또 학교폭력으로 회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또 여러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제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들과 같이 이제
강력범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대다수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건데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폭력이 회부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마치 재판처럼 이제 학폭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처분을 받는 게 합당한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들 중에서는 사실 부모님과 부모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해성이 있는 학생 쪽에서 좀 양보를 많이 하거나 피해 학생을 배려하는 그런 뭐 발언 또는 가해 학생의 입장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좀 이제 반성하는 듯한 태도, 말 이런 걸 하면 문제가 거기서 종국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가져오신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은 학교 폭력으로 시작이 돼서 부모님들까지 개입이 된 뭐 그런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친구 사이였던 친한 사이였어요.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다툼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절친한 친구였던 두 학생, 그러니까 편의상 A랑 B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이제 A와 B가 이제 친하게 지내다 어느 날 사이가 좋지 않아졌는데 이후에 B는 A가 다른 친구들과 있는 단체방에서 자신을 험담을 한다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B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는데 B의 어머니가 A를 직접 찾아가 대화방 내용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며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아. 예. 그리고는 이제 아이의 대화방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험담을 한 내용이 있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한 후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심각한 일인데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B라는 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A 알지? A가 나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닌대. 그러니까 엄마가 확 나셔갖고 A를 찾아가서 너 휴대폰 내놔 하고 네. 다 찍어갖고서 하셨다는. 네. 이거 중범죄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되니까 A가 어떻게 행동을 또 했습니까? 이렇게 겪은 A는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께 가서 이 일을 털어놨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입장에서요. 그렇죠. A의 어머니는 당연히 화가 나셔서 예. 이에 대한 항의로 B를 직접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A의 어머니가 B에게 어머니 전화번호 달라라고 다그쳤고 예. B는 겁에 질려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에 예. 이제 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B의 어머니는 A의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고 당연히 A의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A의 어머니도 B의 어머니를 맞고해서 두 어머니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있었던 학폭 문제는 뒤에서 좀 흉본거 네, 이 정도 그렇죠. 언어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모호한 사안이었는데 그렇죠. 두 분이 한 어머니들 두 분이 하신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 네, 하고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나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하고 별개로 아까 그 학생 B였나요? B 네. 학생 뭐 그런 뒤에서 얘기한 방식이 이제 만약에 네. 단체 카톡방에서 A라는 학생 한 명을 놓고 험담하고 비난을 막 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서 나 걔 친한데 걔 이런 거 좀 이상한 애야 같이 얘기를 해서 지속했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 기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폭력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내용이 들으시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좀 반영을 해서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돼서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사이버 폭력 행위를 명시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하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